세상에 개성이라는 이름의 초능력이 생기면서 그 힘을 악용한 범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있다면 정의로운 자들도 있었고 사람들은 이들을 히어로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런 히어로를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 UA 고등학교, UA에서 최강의 3인방 빅3라고 불리며 최고의 히어로가 될 제목이라고 여겨졌던 토오가타 밀리오. 과연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나히야 이야기 밀리오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히어로 네임 르밀리옹, 본명 토오가타 밀리오, 개성 투가, 타입 변형 발동계. 밀리오는 짧은 금발에 스포츠컷을 지녔고 미국식 고전 만화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콩알 같은 눈과 둥그란 코가 특징입니다. 밀리오가 개성을 발동하게 되면 신체에 닿는 모든 것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착용하고 있던 옷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마다 그의 탄탄한 근육질 체구를 볼 수 있으며 밀리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채모를 바탕으로 한 특제품 슈트를 착용합니다. 슈트 자체에 부가적인 기능은 없지만 펄럭이는 망토로 상대의 시야를 가려 움직임과 동선을 예측할 수 없게끔 유도한다고 합니다. 본 작품의 주연들인 A반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는 히어로 꿈나무들을 상징한다면 밀리오는 이미 다방면으로 완성된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도리아와 대립하는 포지션이 아님에도 여러 면에서 서로 상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대놓고 최강의 개성인 원포올과 페널티 투성이인 개성을 극한으로 갈고 닦은 투가, 그리고 미도리아는 자신의 역량을 넘어선 상황에 부닥치면 뭐가 됐건 모두를 구하겠다는 식으로 다소 허황되지만 한계를 긋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에 비해 밀리오는 냉정하게 자신의 한계를 정해두고 해당 범주 내에서 최대를 구사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밀리오가 자신의 히어로 네임을 지을 때부터 올마이트의 올처럼 모두를 구할 순 없지만 적어도 밀리언은 구하고 싶었다는 것을 통해 그의 현실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밀리오는 어릴 적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해줬던 히어로를 동경하게 되면서 커서 히어로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UA에 입학했으나 너무나도 까다롭고 애매한 개성 탓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하위권에 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이 뒤늦게 개화하면서 3학년이 되자 UA를 대표하는 빅3의 일원이자 UA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의 실력과 인품, 올곧은 심성 등을 높이 샀는지 나이트아이와 UA 측은 밀리오를 원포올의 후계자로 추천했고, 아이자와는 프로까지 전부 포함해서 밀리오가 가장 넘버1에 가까운 사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도리아를 보고자 잠시 방문했던 게 첫 등장이지만 인턴 생활을 앞둔 1학년 A반에게 인턴 경험담을 들려주기 위해 UA의 빅3로서 초청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A반의 반응이 뭔가 미적지근하자 차라리 직접 몸으로 격차를 느껴보라는 의도였는지 갑작스럽게 A반 전체와 대련을 진행합니다. A반 일행은 빌런과의 실전 경험도 쌓아봤지만 밀리오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순식간에 털려버립니다. 이후 밀리오는 자신이 성장하게 된 비결과 인턴 생활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해줍니다. 밀리오는 인상 깊게 여겼던 미도리아를 나이트아이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이트아이는 미도리아를 도발하고 자신에게서 인감 도장을 뺏어보라더니 예지 능력으로 철저하게 농락합니다. 하지만 미도리아가 분명 격분한 상태였음에도 주변 사물을 고려하며 행동한 점을 높이사 나이트아이는 전부 나름의 사전 테스트였음을 밝힙니다. 직후 본인이 원포올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라는 말과 함께 도장을 넘겨주면서 마무리되었고, 밀리오는 후배가 무사히 후임으로 들어오게 되어 기뻐합니다. 그렇게 미도리아와의 인턴 생활이 시작됩니다. 둘은 함께 순찰하다가 주 감시 대상인 428 제외의 오버올과 한 여자아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자아이가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본 미도리아가 오버올을 추궁하자 오버올은 골목 깊숙이 들어오면서 살기를 내뿜습니다. 이는 아이에게 곧장 돌아오지 않으면 저들을 죽이겠다는 일종의 신호였고, 아이가 눈치채고 돌아가면서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밀리오는 있는 그대로 나이트아이에게 보고했고, 이후 나이트아이가 소집한 회의에 참가합니다. 회의는 일련의 암거래와 428 재회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개성 소멸탄에 대한 정보와 그것이 밀리오와 미도리아가 받던 아이 에리의 세포 조직으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집니다. 밀리오는 이전에 에리의 팔에 감겨있던 붕대를 떠올리더니 그저 정체를 숨기기 위해 순순히 악당에게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금방 정신을 차린 뒤 에리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후 에리를 구출하기 위한 4.28 제외 본거지 돌입작전에 투입됩니다. 원래는 지하 통로로 향한 뒤 개성을 이용해 여러 장소를 수색하는 역할이었는데 직선 통로가 막히면서 발이 묶이자 자신이 먼저 가서 시간을 끌겠다고 자처합니다. 밀리오는 단 2분 만에 오버홀이 있는 구역까지 도달해 곧바로 오버홀과 수하 3명과의 전투에 돌입합니다. 밀리오는 오버홀을 제외한 3명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네모토는 오버홀에게서 개성 파괴탄을 넘겨받고 밀리오에게 탄을 적중시키기 위해 일부러 에리에게 총구를 겨누고 발포합니다. 밀리오는 그 찰나의 사이에 많은 생각이 오갔지만 잡념을 떨쳐내고 에리를 보호하기 위해 붐을 던집니다. 그렇게 오버홀과 네모토의 예측대로 밀리오의 개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버홀이 너의 모든 게 사라졌다며 비아냥거렸지만 밀리오는 개성 없이도 건재한 전투력을 뽐냈고 자신은 그 무엇도 잃지 않았고 여전히 르밀리옹이라고 외치며 전투를 재개합니다. 밀리오는 개성을 잃고 사사키의 개성 때문에 만전이 아닌 컨디션이었음에도 무려 5분을 버텨냅니다. 하지만 결국 옆구리에 중상을 입어 위기에 처했을 때 미도리아 일행이 도착합니다. 나이트아이가 오버홀과 대치하는 동안 밀리오는 에리를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키려 했는데 복부가 뚫리고 팔이 잘린 나이트아이의 뒷모습을 보게 되자 눈물을 흘리고 힘이 빠진 채 쓰러집니다. 다른 이들의 활약 덕에 무사히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밀리오는 병원에 실려갑니다. 하지만 나이트아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뛰쳐나가 나이트아이에게 향합니다. 밀리오는 나이트아이에게서 누구보다 훌륭한 히어로가 되어 있다는 예지와 유언을 듣고 크게 오열합니다. 이후 미도리아는 밀리오를 찾아가 원포 올의 양도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밀리오는 그러면 너가 무개성이 된다며 거절했고 훗날 에리가 개성을 다룰 수 있게 되면 자신을 되돌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설령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자신에게는 누구보다 훌륭한 히어로가 된다는 나이트아이의 예지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미도리아를 격려해줍니다. 하지만 밀리오는 결국 휴학 절차를 밟게 되었고 에리를 돌보는 장면으로나마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떡밥이 하나씩 풀리면서 밀리오의 개성 회복 가능성이 조금씩 점쳐지더니 마침내 초현실 해방전선편에서 밀리오는 에리의 활약으로 개성을 회복해 바닥에서 튀어나와 니어 하이엔드를 공격하고 순식간에 미스터 컴프레스까지 제압합니다. 하지만 시가라키가 모두를 날려버리고 주요 간부들이 일제히 도주하자 히어로 측은 씁쓸한 후퇴를 맞이합니다. 이후로는 한동안 등장이 없다가 빅3가 모두 뭉쳐 최종 결전에 참전합니다. 밀리오는 미도리아가 올 때까지 모두를 지키자며 바쿠고를 구출하고 시가라키를 상대합니다. 하지만 시가라키의 전투력을 감당할 수 없었고 아무리 분발해도 패색만이 짙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히 절망에 빠져가던 중 전파막을 잠시 해제할 테니 2초만 버텨달라는 만덜레이의 지령을 듣게 됩니다. 밀리오는 나이트아이와의 첫 만남에서 그를 웃겼던 혼신의 개그를 떠올리더니 지면에서 엉덩이를 쑥 내밀었습니다. 시가라키는 이를 보고 어이가 없었는지 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 벌기에 성공하면서 미도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도리아가 엉망이 된 히어로 진영을 보더니 극심한 분노로 이성을 잃고 폭주하려 하자 밀리오가 즉시 미도리아에게 다가가 우리는 아직 그 무엇도 잃지 않았다며 히어로의 마음가짐과 냉정함을 되찾아줍니다. 그렇게 모든 싸움이 끝난 뒤 밀리오는 무사히 졸업식을 맞이했고 무난한 연설과 함께 평온하게 졸업식을 마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켈란자키의 탱크로 벽을 부수며 UA의 유구한 전통이라는 소란스러운 졸업식을 마쳤고 누구보다 훌륭한 히어로가 되어 있다는 나이트아이의 마지막 예지대로 훗날 밀리오는 히어로 랭킹의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됩니다. 밀리오는 등장 시점부터 이미 UA의 넘버원이자 아이자와와 나이트아이 모두 밀리오가 차기 넘버원 히어로가 될 것이라 여겼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A반 일행을 단독으로 순식간에 전멸시켰고 에리를 지키며 싸우느라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메인 빌런 중 하나인 오버홀과 크로노스타시스를 동시에 상대하면서 쭉 우위를 점했습니다. 오버홀과의 전투 도중 무개성이 되었음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투지를 불태우며 피지컬 하나로 5분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정신력과 책임감은 원작의 에필로그에서 원포를 잃고 현실의 벽을 느껴 교사 생활을 하던 미도리아와 대비되면서 재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밀리오의 개성은 사용자의 몸 전체 혹은 일부를 모든 물질에 통과시킬 수 있는 투가입니다. 원하는 대로 어디든 통과할 수 있어 편리한 기능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단순히 벽 하나를 통과하는 것조차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밀리오는 이를 초인적인 컨트롤로 완벽하게 구사하는데요. 그 덕분에 자신에게 향하는 물리 공격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상대의 방어를 무시하고 타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만든 밀리오의 주력기는 팬텀 매너스입니다.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돌진해 상대를 가격하고 그대로 다시 숨었다가 공격하는 걸 반복하는 식으로 극한의 히트앤런 기법을 구사합니다. 훗날 히어로 랭킹에서 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작중 시점에서도 확고한 강자 중 하나였으나 정작 그의 개성은 사실 하자투성이었습니다. 밀리오가 투가를 발동하고 있는 도중엔 공기와 빛마저 그대로 몸을 통과해버려 숨도 쉴 수 없고 시야까지 차단됩니다. 게다가 조절을 조금만 실수해도 신체가 두동강난 채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개성 자체에 살상력이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화력도 부족할 뿐더러 1대 다수의 전투에서도 불리합니다. 심지어 상대가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 개성이라면 이를 파해할 수단마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엔데버가 그랬듯 인명 구조나 보호하는 식의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의 초인적인 개성 컨트롤 덕에 좋아 보일 뿐 의외로 개성 자체의 한계와 장단점은 상당히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믹한 생김새와 더불어 단순 무식하고 요란해서인지 등장할 때마다 큰 인상을 남겼던 밀리오. 하지만 그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스승을 눈앞에서 잃고 개성을 잃기도 하는 등 꽤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요. 나이타이가 마지막으로 봤던 밀리오의 미래가 틀어지지 않고 온전히 지켜졌다는 점에서 마지막 회수까지 깔끔하게 이루어진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